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거북이, 황금거북이가 투자에 참고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월터 슐로스의 투자 기준을 이용해서 저평가 주식 3개를 찾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럼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는 워런 버핏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를 따라하는 제자가 한 명 더 있는데요. 45년 동안 연평균 15%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로 월터 슐로스인데요. 월터 슐로스가 투자했던 방법을 한국적으로 수정해본 표가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도 투자하고 있는 몇 개의 종목이 보이는데요. 15개의 종목을 모두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에 맞았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현입니다. 대현은 황금 거북이가 1000원짜리 2장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배당주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황금 거북이는 수익 구간에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00원 초반에 매수했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대현은 이름이 2글자라서 어떤 회사인지 직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 작은 소형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배당 수익률은 지금 주가 기준으로 5% 수준인데요. 여성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의류 회사입니다. 매출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걸 상승 추세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상승해서 5년 동안 1.11배 상승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시가총액이 1000억이 되지 않는 회사가 당기순이익을 매년 100억 넘게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만 당기순이익이 100억이 되지 않았네요. 아무래도 옷 제조 판매 회사라서 그런지 영업이익률은 2%에서 9% 사이로 낮은 편입니다.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하게도 2022년 4분기에 매출액이 1000억이 넘었는데요. 또한 재무제표를 보면 최근 분기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무제표는 유지하고 있는 중이죠. 시가총액은 낮지만 훌륭한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류 산업은 ROE가 높을 수가 없는데요. 10% 미만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의류 산업 대비 이 정도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부채 비율 100% 미만을 기록 중입니다. 월터 슐로스 역시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를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랑 동일한 투자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은 낮지만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아서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대현은 PER이 낮습니다. 그리고 PBR도 낮은데요. PBR이 0.4배입니다. 자산 가치가 주식 가치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강남에 있는 대현 빌딩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주총회 때 한번 가보고 싶은 건물인데 아무래도 내년에 방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PER이 낮은 편이지요. 월터 슐로스의 관심주 주요 기준에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형 같은 경우 배당을 21년 연속 지급하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도 높고 연속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만큼 훌륭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주식, 좋은 주식은 언제나 좋은 주가에 매수해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대현의 2019년 저점은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 기준으로 보면 2,200원까지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대현의 주가가 2,200원 아래로 내려갔으니 황금 거북이는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래량이 급등했던 구간에 물량이 모두 소화된 상태입니다. 이 주식 역시 황금 거북이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 주식 중 하나이지요. 다음은 네오팜입니다. 네오팜은 아까 보았던 월터 슐로스의 투자 기준표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황금 거북이 기준으로는 맞춰서 계량해서 보면 괜찮은 주식이라서 넣어보았는데요. 시가총액 1000억대의 화장품 관련 주식 네오팜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받을 수 있지요. 네오팜도 5년 동안 매출액이 상승 추세입니다. 5년간 1.28배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매출액이 2019년부터 800억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2023년에 매출액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25%에서 28% 사이라는 점인데요. 화장품이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가 싶습니다. 800억대의 매출을 꾸준히 기록하는 만큼 꾸준히 당기순이익도 100억대를 기록하고 있지요. 최근 재무제표도 함께 보겠습니다. 역시 최근 매출액도 보합 추세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그래도 최근 분기 모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무제표는 맞지만 보합 추세라서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듭니다. 이런 걱정을 없애려는 듯이 5년 평균 ROE가 10%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종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조금만 상승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금 거북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채 비율이 좋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 미만도 훌륭한데 10% 이하라면 안정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당자 비율도 상승하고 유보율도 함께 상승합니다. 네오팜은 재무 안정성이 점점 좋아지는 주식이죠. 이렇게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갖췄는데 월터 슐러스 관심주 기준에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PBR 기준이 1배라서 그렇습니다. PBR이 1배 수준이라서 자산가치와 주식가치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PER 자체는 낮은 수준이라서 경쟁사 대비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주식들은 배당률이 높지 않은데 네오팜은 3%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또한 17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는 만큼 재무적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도 들고 있는 네오팜은 현재 마이너스 손실 구간입니다. 2019년 저점이 42,000원이라서 지금 주가는 매우 저렴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현재도 네오팜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이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다고 계속 주가가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10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재무제표가 좋으면 주가는 기업의 원래 가치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국가구입니다. 이름에 가구가 붙어 있어서 가구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연결 재무제표의 자회사가 식품회사입니다. 식품사업이 매출액도 규모가 있는 편인데요. 아무튼 배당도 지급하는데 시가총액은 1000억 미만의 소형 주식이죠. 앞서 분석한 대현과 네오팜보다 매출액 상승 추세가 돋보입니다. 5년간 1.67배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5년 평균 13%에서 16% 사이를 기록 중이죠. 5년 연속 당기 순이익에 2021년부터 100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형 주식 치고는 좋은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최근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보합 추세입니다. 최근 분기 내내 240억대를 기록하고 있다가 4분기에 조금 올라간 모습인데요. 그래도 최근 분기 모두 빨간 숫자 없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라서 좋은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2021년 4분기보다 2022년에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입니다. 좋은 재무제표는 맞지만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가구와 식품 사업은 미래 성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5년 평균 ROE가 10% 미만인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국 가구의 부채 비율 역시 황금 거북이 투자 기준인 100% 미만이기 때문인데요.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 덕분에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주식입니다. 한국 가구 역시 PER이 낮고 PBR이 낮은 자산가치 주식입니다. 경쟁사 대비 PER도 낮은 편인데요. 심지어 한국 가구 같은 경우 중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 회사인데도 말이죠. 한국 가구도 월터 슐러스의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입니다. 한국 가구의 2019년 저점은 3,700원입니다. 살짝 아쉽습니다. 만약 주가가 4,200원 아래라면 저평가 구간이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는 저점 구간이기는 하지만 저평가 구간은 아쉽게도 아닙니다. 물론 재무제표가 좋으면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주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지요. 거래량이 증가했던 물량도 소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한국 가구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수제자 월터 슐로스의 투자 기준으로 본 세계의 주식입니다. 대여는 의식주 중 의에 해당하는 의류회사인데요. 자산이 많고 배당이 많지요. 그러나 매출이 증가하지 않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네오팜은 어떨까요? 매출도 많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부채 비율이 특별히 낮습니다. 그러나 화장품 사업은 필수제가 아니며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중이죠. 마지막으로 보았던 한국 가구는 어떨까요? 의식주 중에 식과주에 해당합니다. 특별하게 중간 배당도 주고 있지요. 그러나 4,2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으니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월터 슐로스의 투자 방법은 꽁초 줍기 투자 방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좋은 주식이 저평가 받을 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년 연속 15%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던 것이죠.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 기준으로 보면 짧은 기간으로 15%가 낮은 숫자 같지만 복리로 계산해 보면 10년이면 4배의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45년이면 538배입니다.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주식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 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